교재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절 재고 관리. 첫 번째 AJLO의 재고 보유 동기. 자, AJLO는 재고를 보유하는 동기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동기가 있고요. 예방 동기, 투기 동기가 있습니다. 거래 동기는 수요량을 미리 알고 있고요. 시장에서 가치 체계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즉 변화가 별로 없을 때 가지고 있는 보유 동기가 거래 동기가 되겠고요. 예방 동기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고 보유 동기가 예방 동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기 동기입니다. 투기는 말 그대로 많이 보유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면 많이 보유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보유하는 동기가 투기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재고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요. 자, 재고의 기본적인 기능은 생산과 판매 활동의 시간적 분리를 가능하게 해주고요. 부족할 때나 또는 과잉됐을 때 생산 계획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생산 체계에 시간적, 공간적 융통성을 주는 게 재고의 기본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고의 종류. 순환재고, 주기재고라고도 합니다. 재고를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게 아니라 주문 비용이라든가 또는 가격 할인을 위해서 일정량씩 주문합니다. 그럼 주문해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을 때 다음 재고가 구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순환기간 동안에 미사용돼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를 순환재고 또는 주기재고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안전재고 또는 완충재고라고 해요. 자, 기업은 재고를 관리하고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재고가 수요 예측에 의해서 제대로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한 재고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재고를 안전재고, 완충재고라고 합니다. 자, 예상재고 또는 비축재고라고 해요. 비축, 쌓아놓는 거죠. 자, 계절적인 수요 또는 가격의 급등이라든가 또는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예상될 때 그 소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미리 구매하여 보관하는 재고가 예상재고 또는 비축재고가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재고는 유통업체나 여러 생산 공정 단계로 구성된 제조활동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재고 유형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창고로 또는 창고에서 대리점으로 이동 중인 재고나 또는 공장 내에서 한 생산 공정에서 다른 생산 공정으로 이동 중인 재고를 파이프라인 재고라고 합니다. 즉, 움직이고 있는 그 라인을 타고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석유 같은 거는 어때요? 파이프라인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파이프라인 재고는 석유 같은 거. 예. 그래서 공장에서 창고로 또는 창고에서 대리점으로 이동 중인 재고, 또 공장 내에서도 A 공정에서 B 공정으로 이동하는 재고도 파이프라인 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불이용 제공품의 재고입니다. 공정의 순서나 자재 흐름으로부터 오는 작업 공간의 종속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작업장들이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고가 불이용 제공품 재고입니다. 그러면 안전재고 산출식, 즉 통계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재고.
안전계수 곱하기 루트 리드타임 곱하기 표준편차. 그래서 안전재고는 안전계수 곱하기 조달기간 동안의 수요, 편찬, 표준편차론 계산이 됩니다. 자, 서비스율이 90%일 때 안전계수는 1.28, 또 95%일 때는 1.65, 98%일 때는 2.05, 99%에는 2.33. 재주문점은 언제가 되냐면 조달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 그리고 안전재고를 더해서 재주문점에 주문을 하게 됩니다. 자, 안전재고를 결정하는 방법은 보유 일수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또 수량에 의한 방법, 금액에 의한 방법, 계획과 실적의 편차를 고려한 통계적인 방법 이런 것들로 안전재고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시는 거는 보유일수로 또 많이 계산하고 또는 수량으로도 많이 계산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 재고 비용의 분류. 첫 번째, 구매 발주 비용 CP라고 합니다. 자, 구매 또는 발주에 들어가는 비용, 주문과 관련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문과 관련된 비용은 예를 들면 신용장 개설 비용 또는 통신료. 또 하나, 가격이나 거래처 조사 비용도 구매 발주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가조사비라든가 거래처 신용조회 비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물품 수송비, 하역 비용, 그 다음에 입고 비용도 구매 발주 비용에 들어가고요. 검사, 시험비, 통관료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 준비 비용 또는 준비 비용이라고 해요. 얘도 CP로 표시가 됩니다. 자, 생산 공정의 변경이라든가 기계, 공구의 교환 등으로 인한 비용이 생산 준비 비용에 들어가고요. 준비 시간 중에 기계 유효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준비요원의 직접 노무비, 그리고 사무 처리비, 공구 비용 등이 생산 준비 비용에 속하고 있습니다. 재고 유지 비용입니다. CH 또는 PI로 표현이 되고요. 자본 비용, 보관 비용, 재고, 감손비가 있습니다. 자본 비용은 그렇죠. 재고 자산에 투입된 자금의 금리입니다. 그래서 투입된 자금. 보관 비용은 임대료 또는 유지경비, 보관료, 그리고 재고와 관련된 보험료, 세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여기 금리입니다. 자본 비용은 금리예요. 즉 빌려왔을 때 이자 비용 이런 게 자본 비용에 들어갑니다. 재고 감손비는 보관 중에 도난이라든가 변질, 진부하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죠. 이렇게 발생된 손실을 재고 감손비라고 해요. 그래서 재고 유지비는 CH로 표시가 되고 가격 곱하기 재고 유지를 곱해서 재고 유지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품절 비용입니다. 품절이라는 건 다 팔려서 없는 거죠. 그래서 재고 부족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재고를 불충분하게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품절 비용입니다. 리드타임 동안 수요가 예측을 초과하면 발생이 되고요.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납품이 늦거나 또는 판매 상실이 되거나 고객 상실 등 이렇게 잠재적으로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 부족 비용은 여분의 재고를 보유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재고 보유가 필요하다. 연간 총 비용식을 계산해 보면 연간 주문 비용은 주문 횟수 곱하기 주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1회 주문량 Q, 연간 수요량 D, 그래서 주문 비용을 곱하면 총 주문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연간 재고량의 단위당 재고 유지비가 되겠죠. 그래서 연간 총 비용은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연간 주문 비용, 연간 재고 비용을 더한 걸
연간 총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경제적 주문량 또는 경제적 발주량 EOQ가 되겠습니다. Economy Order Quantity. 자, 경제적 주문량은 정말 필요한 만큼 얼마만큼 주문하느냐 그 양인데 한 번 주문하는 양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재고 관리에 있어서 재고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최적 주문량을 결정하는 모형이 경제적 주문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되는, 즉 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 주문량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재고 비용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네. 주문 비용, 재고 비용, 자본 비용,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품절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고 부족 비용이에요. 이렇게 자, 모든 거를 다 포함한 거를 재고 비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입니다. 자, 주문량이 커지면 재고 유지 비용과 자본 비용은 커집니다. 그런 반면에 주문량이 커요. 그럴 경우 주문 비용은 그렇죠. 한 번에 주문하니까 주문 비용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재고 부족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량이 커지게 되면 재고 유지 비용과 자본 비용은 커지게 되는 반면에 주문 비용과 재고 부족 비용은 적어지는 그런 상충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경제적 주문량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연간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을 최소화해서 1회 주문량을 결정합니다. 이게 경제적 주문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OQ. 자, 다른 비용이 고정이라고 봤을 때 재고 유지 비용이 적을수록 경제적 주문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Y축을 비용이라고 보고요. X축을 주문량이라고 봤을 때 주문 비용은 이렇게 감소되고 재고 유지 비용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교차점. 그래서 총 주문 비용을 계산했을 때 최소, 즉 최저 총 비용, 요때 주문하는 거예요. 요때 주문하는 거를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할 때 반드시 기본 가정이 있어야지 돼요. 자, 첫 번째, 구매량과 관계없이 단위당 구입 가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또한 구매 비용은 구매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야 좀 더 명확한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량과 조달 기간이 확정적이어야 돼요.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아무래도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재고 유지비는 구매량이 증가와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단일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또는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품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단일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재고 부족은 없다라고 가정하셔야 되고요. 주문량은 전량 일시에 입고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즉 운송 중에 있거나 입고되지 않은 걸로 보게 되면은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면 별 효력이 없습니다. 즉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량 입고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간 자재 사용량은 일정하고 연속적이어야 되고요.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과 1회 주문 비용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요. 수량의 할인이라든가 또는 가격 할인은 없다라는 가정, 즉 9가지 가정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해서 그대로 주문하고 수요를 시킬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주문량의 특징입니다. 총 재고 비용이 최소인 발주량을 말하고요. 구매 비용,
그리고 재고 유지 비용, 주문 비용이죠. 그래서 주문 비용 또는 재고 유지 비용 합이 최소인 발주량을 말합니다.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을 최소화하는 1회 주문량을 이야기하고요. 경제적 발주량은 수요가 비교적 안전적인 경우에 유용하다. 요거 좀 중요해요.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갔을 때 이 경제적 발주량을 했을 때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고요. 경제적 주문량이 클수록 평균 재고는 커지게 됩니다. 자, 경제적 주문량 계산을 해보면 자, 재고량 Q 그리고 재주문점 R 납품 소요기간을 L로 봤을 때 자, 시간입니다. 처음에 재고량만큼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재주문 시점인 요 시기에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하고 납품을 받을 때까지 아직 판매할 재고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는 요 주문점을 계산해서 요때 주문해서 리드타임 걸리는 시간, 즉 납품 소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의 판매, 즉 품절되지 않도록 주문하는 게 경제적 주문량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주문량을 동일하게 주문하게 되겠죠. 자, 경제적 발주량은 루트 값입니다. 그래서 CH가 뭐였죠? 재고 유지 비용이었죠. 그래서 가격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 그 다음에 D는 발주량, 주문량이죠. CP는 그렇죠. 주문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문 비용을 곱해서 재고 유지 비용으로 나누게 되면서 루트 값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 발주량인 Q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CH 또는 PI라고 했죠. 그래서 구입 단가의 연간 재고 유지 비율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예제 문제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K 부품의 연간 수요량이 2만 개이고 연간 수요량이 2만 개 1회 주문 비용이 10만원 단가는 만원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율은 0.4 즉 40%라는 얘기죠. 경제적 주문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그쵸, 루트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입 단가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이 재고 유지 비용이죠. 자, 그래서 구입 단가 만원 유지 비율은 40%니까 0.4 2 곱하기 1회 주문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주문 비용 그리고 주문량 즉 소요량이죠. 10만원이고 2만 개입니다. 그래서 루트 값을 제하고 나면 1000개가 EOQ 즉 경제적 주문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 주문량의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생산량 EPQ입니다. 프로덕션 생산량을 계산하는 거죠. 경제적 주문량은 재고를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게 경제적 주문량. 경제적 생산량은 자체 생산을 결정할 때 수량을 몇 개 할 거냐라는 걸 결정할 때 보는 게 경제적 생산량. 자, 일정한 양의 생산을 진행하는 동안 생산되는 제품이 재고에 더해집니다. 그런 동시에 또 소비가 일어나는 재고가 감소하죠. 그래서 최적의 1회 생산량을 결정하는 모형이 경제적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요량에 따라서 생산 준비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1회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제적 생산량을 할 때도 기본 가정이 들어갑니다. 자, 연간 재고 유지 비용과
가동 준비 비용 또는 생산 준비 비용이라고 해요. 정확히 예측이 돼야 되고요. 연간 수요는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소비량은 시간에 비례해야지 됩니다. 정확하게 연간 수요가 예측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안전재고는 없어야 돼요. 안전재고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재고는 필요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재고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제적 생산량을 계산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율은 연간 수요율보다 언제나 커야 됩니다. 즉 생산율이 뭐보다 커야 돼요? 수요율보다 크셔야 됩니다. 즉 재고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수요가 크게 되면 그렇죠. 재고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품절 비용이 또 발생이 됩니다. 자, 많이 주문하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데 수량 할인은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 생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은 할인해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수량 할인은 없다라고 가정하셔야 됩니다. 생산 기간 동안 생산율은 재고 사용률을 초과해야지 됩니다.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 모든 생산은 뭘로 돼요? 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경제적 생산량이 계산해서 생산을 해 나갈 때 기업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생산량 계산 방식입니다. 자, 로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생산 로트의 크기 Q.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Q 그리고 기간, 시간 그리고 생산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자, 연간 총 생산량 D입니다. 생산율은 P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죠? 즉 P 값이 뭐보다 커야 돼요? 수요율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CP는 생산 준비 비용, 그리고 P는 생산 단가, 대문자 P입니다. 소문자 아니고요. 소문자 P는 생산율이고요. 대문자 P는 생산 단가, I는 재고 유지 비율, 재고 유지 비용은 가격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이었죠. 자, 요거를 전제하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생산율, 요게 D, 그리고 요게 수요율. 그래서 생산율은 수요율보다 항상 많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생산 그 라인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이만큼 되니까 여기가 최대 재고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생산율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수요보다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중간에 이제 수요량이 감소되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경제적 생산 로트의 크기는 자, 루트 값입니다. CH가 재고 유지 비용이죠. 자, 재고 유지 비용 해서 1-P, 즉 생산율이 수요율보다 커야 되니까 수요율을 생산율로 나눠서 계산하고요. ED의 CP 요거는 똑같죠. 아까 우리 경제적 주문량 계산할 때 똑같습니다. 또는 PI로 계산하는데 반드시 1 수요율을 생산율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경제적 생산 로트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최소 총비용, 즉 TC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1 D를 P로 나눠주고요. Q, 생산 로트죠. CH는 유지비용,
연간 총 생산량을 뭘로 나눴어요? Q 생산량으로 1회 생산량, 즉 로트의 크기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CP 이렇게 계산한 게 TC 최소 총 비용. 최적의 사이클 타임, 즉 생산 주기는 T5로 표현할 때 경제적 생산 로트의 크기인 생산량을 뭘로 나눴어요? 수요율로 나눴습니다. 요게 사이클 타임, 즉 생산 주기가 되겠죠. 최적 생산 기일은 T1 했을 때 경제적 생산량을 뭘로 나눠요? 생산율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생산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제 두 번째 풀고 가겠습니다. K공업사는 자판기를 조립하는 데 1년에 48,000개의 모터를 사용한다. 이 모터는 자체 생산 품목으로 하루 8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모터는 매일 일정한 수량을 소비한다. 모터의 단위당 재고 유지비는 100원, 한 번에 작업 준비비, 즉 생산 준비 비용이죠. 4,500원이다. 이 회사의 연간 가동일수는 240일이다. 이때 이제 경제적 생산량도 구하고 총 비용, 그다음에 사이클 타임은 며칠이나 되고 그 다음에 최적 생산 기일은 며칠이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에 48,000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입니다. 48,000개가 수요. 그리고 가동일은 240일. 자, 수요일 D를 구하면 48,000을 24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00개, 즉 하루에 200개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수요율은 200. 그럼 경제적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 재고 유지비가 100원이죠, 100원. 그래서 식을 보면, 자, CH가 재고 유지비, 그리고 1 마이너스 P, P가 하루 생산량이죠. 즉, 1일 생산량, 그리고 D가 수요율. 그리고 D는 그렇죠. 여기 보면 총 생산량 모터를 48,000개 필요하대요. 그리고 한 번 작업하는데 4,500원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준비비. 자, 그럼 연간 총 생산량과 준비비 해서 D 그리고 CP입니다. 자, 그럼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하루 800개 생산한다 했으니까 800개의 수요는 200. 그리고 연간 총 생산량 D는 48,000개. 그리고 준비비는 4,500원 해서 경제적 생산량 EPQ는 2,400개가 되겠습니다. 최소 총 비용 TC를 구하게 됩니다. 자, TC는 2분의 1 그리고 1 마이너스 1일 생산량의 수요율 그리고 Q, 즉 경제적 생산량 2,400 거기에 준비비, 재고 유지비 먼저 계산해 주고요. 더하기 경제적 생산량 그리고 총 생산량 여기에 그렇죠. 준비비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18만원이 나옵니다. 최소 총비행 TC는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클 타임, 즉 생산 주기죠. 자, 생산 주기는
경제적 생산량을 수요율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생산량은 2,400개였었고요. 수요는 200개였죠. 그래서 2,400을 200으로 나누면 사이클 타임, 즉 생산 주기는 12일, 12일만큼 한 번씩 생산을 해내야 1년 48,000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최적 생산 기일은 즉 T1이요. 경제적 생산량을 생산율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400을 하루 생산량인 80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며칠이 걸려요? 3일.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적 생산량 이 PQ는 2,400개가 되는 거고 총 비용은 18만원. 생산 주기는 12일. 최적 생산 기일은 3일.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 관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